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8월 달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정말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날씨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날씨 굉장히 특히 더 좋았고요. 하늘도 굉장히 파랗고, 이제는 오후 늦게 정도 되니까 반팔을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환절기 때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우 저희 애는 좀 비염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요즘에 잘 때마다 이렇게 코가 막혀가지고 꼭 한 번씩 깨요 새벽에 가습기를 틀긴 트는데 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 알고 계신 분들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포커스 뉴스라고 해서 기사 하나를 가지고 그냥 좀 자세하게 보는 거를 이제 제가 할 건데 우리 그동안 봤던 뉴스하고 좀 연관성이 어느 정도 좀 있고 우리 구글 알림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사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기사냐면 자, 늦기 전에 부랴부랴 집사는 30대 김대리 이런 제목의 이제 제목 기사가 있는데 이게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신문일 거예요. 기사일 거예요. 여기 나오죠? 매일경제. 매일경제에서 나온 거고 이게 이제 8월 25일 날 8월 25일 날 이렇게 있었던 기사예요. 자, 우리는 광고를 끄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그 애플 그 사파리에 있는 읽기 기능 요거 누르면 돼요. 이거 아이폰에도 있어요. 자, 봅시다. 서울 아파트 구매 연령층 분석. 사회초년생 30대 구매자 비율이 40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육박했다. 매매 건수는 연초 대비 4배 껑충. 상한제 낮은 청약 가점으로 기존 주택 구입 올 들어 이상 급증. 자, 이게 이제 그 기사를 이제 핵심적으로 잡아놓은 서머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헤드라인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기사를 읽을 거냐 말 거냐 판단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프가 야, 숫자로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자 봐요. 늘어나는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자, 30대들이 다른 데 아니고 서울 아파트. 서울이 지금 중심이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서울만 나왔어요. 지방은 잘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아, 지방은 내가 어디든지 간에 좀 투자해도 괜찮겠구나. 규제가 잘 안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얀색이 전체 거래고요. 이 약간 좀, 그, 뭐지? 무슨 색이지? 좀 진한 청록색인가? 뭐 청색인가? 남색. 그렇지. 이게 이제 30대 거래예요. 그래서 1월 달 보면 전체 1889건에서 30대 거래가 479건. 자, 2월 달은 1624건에서 446건. 자, 3월 달, 4월 달, 5월 달 전체 거래 건수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사실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 거래량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확실히 보니까. 자, 거래량 늘어나는데 이 거래량에 따라서 이 색깔 잘 보세요. 색깔 비율. 자, 479, 446, 496, 613. 자, 이 30대 거래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있죠. 이게 이 높낮이로 볼 수 있겠죠. 이 파란색에 남색에 이 높낮이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슷하다가 5월 달에 좀 약간 더 두꺼워져. 뚱뚱해졌잖아. 6월 달에 더 뚱뚱해졌고 그러더니 7월 달에 되게 많이 뚱뚱해졌어요. 이게 이제 비중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아, 혹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기사를 하나만 분석을 해요. 그래서 포커스 뉴스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한 땀 한 땀 다 봐요. 또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대비 약간 진행은 느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못 해요. 그래서 설마 이렇게 해서 한 세 개 해달라 그러면 그러신 분 안 계시겠죠? 그러면 한 시간 넘으니까. 저도 다른 거 해야 돼서. 자, 30대 직장인 신모 씨가 한 달 전에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전용 84. 자, 전용 84면은
이 안에 있는데 그것만 면적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급 면적으로 하면은 32평.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30평대 살아 그러면 보통 공급 면적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2평짜리 아파트를 샀네요. 30대 직장인 신모 씨가 3년 전에 결혼한 그는 전셋집 보증금과 몇 년 동안 저축한 돈을 모두 아파트 매매에 썼다. 수중에 현금이 없게 된 신 씨는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용 그러니까 자기 밑에 깔고 있는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용산 효창동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 야, 저는 이거 좋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본인은 월세 살고 있고 그러면 월세 밑에 까는 보증금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보증금도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보증금이 80%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자 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나왔던 돈하고 여기 전세집 보증금 그리고 몇 년 동안 저축한 걸 다 그냥 때려 박아서 마포구 아현동에는 전용 8사 아파트를 샀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마포구 아현동으로 갈아탄 건지 아니면 여기에다 전세를 세를 끼고 사둔 건지 아니면 분양권 새 아파트라서 지금 사 당첨되고 나중에 기다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월세 살고 있다고 나왔거든.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한 셈이다. 저도 한 몇 번 했는데요. 쉽진 않아, 이게. 말은 쉬운데. 어. 자, 그는 작년에 집을 사려다 정부 규제로 집값이 조금 떨어지자 주택 구입 시기를 미뤘는데 올여름부터 다시 집값이 쭉쭉 오르니 불안해서 결국 집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는데, 자, 이런 거 쭉쭉 오르니 불안하다. 이거 약간 좀 기자의 좀 개인적인 그런 게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 살짝 좀 조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사실. 이런 거 보면 되게 무주택자들, 그리고 지금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약간 제끼고 보자. 우리는 이거, 숫자로 나와 있는 거, 이런 걸 봐야 돼, 이런 거. 자, 최근 서울 아파트 사들이는 30대 사회초년생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자, 이것도 막 급증한다. 올해 초와 비교해 매매 거래가 한 달 평균 4배 가까이 늘었고, 그렇죠. 요, 요 479에 비해서 2016이니까 4배 가까이 늘었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높아지는 추세. 요거. 자, 서울 아파트 주요 수요층은 40대라는 기존 통념이 점점 깨지고 있다. 자,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왜 40대인지? 왜 40대인지? 보통 집을 처음 살 때 언제 많이 살까요? 결혼할 때 처음 사고요. 애가 생길 때 사고요. 애가 그리고 좀 많이 컸을 때 그때 보통 많이 사요. 근데 애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애가 없으니까 신혼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둘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도 한 명만 낳겠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20평대 방 3개로도 충분한 거지. 어. 근데 이제 신혼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저도 돈도 없었는데. 그래서 신혼 때는 뭐 집을 잘 못 사요, 사실. 사는 사람도 있는데 많진 않다. 그래서 20대, 30대 초 결혼할 때는 집을 잘 못 사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사회생활하고 돈도 모으고 하면은, 애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집을 사는데, 그 정도 되면, 돈 어느 정도 모으는 나이대가 이제 40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40대가 가장 많았는데, 30대 사회초년생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30대 초반만 있는 게 아니라 30대 중반, 후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기사는 어떻게 이걸 분석했냐면,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정부가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기로 하자 공급 감소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작용하면서 자가 보유율이 낮고 청약 가점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의 기존 주택 구매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하니까 새 아파트가 점점 줄어들겠네. 그리고 이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혼 때 집을 살려고 했는데 못 샀어. 돈이 없어서 얼마 한스럽겠어요. 30대 좀 첫 애가 태어나는데 그때도 좀 모아놓은 게 얼마 안 되네. 집값이 또 오르고 그러니까 좀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좀 안타깝죠.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40대 정도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모이고 애도 약간 크니까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배우자한테도 좀 미안하고 서로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집을 사는데 어떤 집을 사고 싶겠어요? 되게 좋은 집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여력이 된다면 여력이 허락하는 한 되게 좋은 집을 살 거다. 그래서 무조건 새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아파트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되니까 공급이 줄어들면서 청약 가점은 더 높아지니까 이거 나 당첨이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40대는 괜찮은데 30대들은 무주택 기간도 낮잖아요. 그리고 애도 없잖아요. 있어봤자 한 명, 두 명.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점이 낮아. 그러면 확률이 훨씬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택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음.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가 공급 부족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층이 많은 30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령대별 주택아파트 매매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30대, 아까 이거 봤죠? 2016건. 그래서 올해 1월 479건과 비교하면 거의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최근 상승세가 무섭다. 그래서 최근 4월에는 400, 500건이었지만 갑자기 5월달 897로 뛰면서 6월에는 1048건 그리고 7월은 201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정도면 급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네. 이 정도면. 자, 30대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른다는 사실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알 수 있다. 1월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인 연령층은 40대였다. 이건 이제 위에 그래프에는 없었죠. 그래서 1월만 하더라도 40대가 28.4%로 가장 많았는데, 와, 그래도 30대도 또 25.4%로 2위였네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줄어들더니 7월은 40대가 29%, 30대가 28.8%로 거의 엇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심교원 건국대 교수님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 전체 거래 건수는 움직일 수 있지만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게 보통이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움직일 수 있지만 이 숫자 중에서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 요건 이제 30대잖아요. 요 비중, 요 두께는 높낮이는 비슷한 게 보통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보통인데 최근 30대의 매매 건수와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현상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권위를 빌린 거죠. 여기에 갑자기 제네시스는 이런 말 했다 그러면 안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권위에 빗대어서 이제 하는 거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맞는 교수님을 해야죠. 갑자기 무슨 심교원 부동산학과 교수님이면 괜찮은데 갑자기 여기에 무슨 어떤 뭐 의대 교수님 막 이런 거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30대 연령층은 그럼 어딜 샀냐? 강남 3구 등 고가 지역부터 성북, 노원,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 즉, 이거는 각자 주머니 사정에 맞게 내 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일례로 강남구는 1월만 해도 13건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30대 7월엔 121건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성북구도 올 1월 28건에서 102건으로 늘어났다. 자, 특이한 부분은 20대 연령층도 구매 대열에 끼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에 진출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은 20대가 그동안 서울 아파트 시장과는 거리가 먼 연령대로 분류됐는데 어디서 감히 이 비싼 아파트를, 그죠? 그랬는데 이 녀석들이 갑자기 올 1월 70채에서 7월 210채까지 3배 증가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화랑의 이등이 어디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얘네들은 그거 조심해야 될 거예요. 증여, 자금 출처. 투기과열지구 대부분 다 서울 투기과열지구잖아요. 거래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젊은 세대의 돌풍은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도 휩쓸고 있는데 3월 청약을 받은 서울 광진구 2편의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1차 당첨자 중 1980에서 1990년대 출생자 비율은 82.3%에 달했고 최근 청약을 진행한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 당첨자도 2030 기준이 46%. 그래요. 자,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최근 30대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 활발한 이유가 불안감 때문이다. 불안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정부 규제 때문에 서울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이들이 매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어떤 기사를 보여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신규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매수하는데 이것도 이제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제 준신축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랬죠. 자, 현행 청약제도가 사회초년생들에게 불리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고종환 원장님은 사회초년생과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는 청약 가점 20점 넘기기도 쉽지 않다. 청약 통장으로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인 만큼 늦기 전에 기존 주택 구매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 기존.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많이 낮아졌는데 기존에는 이제 청약하고 나서 예비 당첨, 쉽게 말해서 줍줍 그거 노리는 사람도 있었었죠. 근데 그 경우에는 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분석할 게 많았고, 이걸 이제 우리들이 기존 일주일 동안 봤던 내용이랑 같이 이렇게 봐야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부랴부랴, 부랴부랴 집 사는 30대 김대리. 자, 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걸 이제 보면은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최근 들어서 30대 구매 비중이 급증했죠. 서울 아파트. 그래서 479에서 전체 1889였는데 이게 이제 몇 퍼센트일까? 한번 제가 계산해 볼게요. 자, 479에서 나누기 1889 하면은 25%네. 자, 25.3%였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2016 나누기 7009 이렇게 하면 자, 2016 나누기 7009 이렇게 하면 28.7%다. 28.7% 비율로 보면은 좀 그러긴 한데 여기를 좀 너무 크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네. 다시 보니까 이걸 좀 너무 약간 확대시킨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숫자로 해봐야 돼 이렇게. 자, 아무튼 늘어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기존은 40대가 주류였다는 거야. 40대가 주류. 근데 최근에 30대가 주류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20대도 가세하고 있다. 가세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기 나오죠. 자, 왜 그러냐? 자,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에다가 청약 가점 낮아서 상대적으로 확률 낮은 거죠. 한마디로 가장 큰 게 이제 불안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 집값이 더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결정타가 이 분양가 상한제인 것 같아.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이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신규 아파트 이제 더 떨어지고 그래서 기존으로 갔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청약 가점 낮기 때문에 기존 구축 구매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주류에서 지금까지 벗어났던 30대, 20대들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죠, 이거. 기다리면 될 줄 아는데 잘못하면 망 이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청약 더 적극적. 안 되면
구축이라도 매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지금까지 40대, 주류 40대에서 벗어났던 20대, 30대 애들이 가만히 봤더니 이거 집값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정부가. 이거 아닌 것 같거든. 이러다가 집값, 영영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망하겠는데? 그래서 청약을 내가 혹시라도 할 수 있다. 줍줍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하고요. 아니면 안 되겠다. 안 되면 구축이라도 매입해야겠다. 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우리 봤잖아요. 제 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새 아파트 옆 낡은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는 이런 식으로도 좀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아파트 증여가 올라간 이유도 뭐 그런 거였었고, 여기도 뭐 있었나? 분양가 후속으로 전월세 실명제, 이거는 뭐 관련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그 지난 기사에서도 좀 간접적으로 좀 드러났어요. 가장 최근에 어제 했던 게 이제 좀 거기에 맞았겠네. 어, 요거 그죠? 새 아파트 옆 낡은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는 그래서 이거 기사 같이 봤으니까 어제 봤던 내용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좀 홍보를 하나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 램군님 아시죠? 램군님 여기 검색창에서 램군 어이에요 어이 이게 아이 치면 안 돼. 아이 치면 안 돼. 아이 치면 안 나오고요. 렘브란트 할 때 램군이기 때문에 램군 이렇게 치면은 램군 TV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이미 뭐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지난번에 라이브 했던 거 나왔어요. 제 거. 그러니까 저는 다시 보기가 좀 민망하지만 혹시 그때 라이브 못 보셨던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일부 회사원에서 절세 전문가 되고 그리고 2부 아마 2개 정도 나눠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뭐 재밌으시면 좀 한번 달아주시고요. 응원 한번 해주시고 제 거 블로그에도 한번 올릴게요. 그래서 특히 램고님 채널 좋은 내용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알아봤어요. 굉장히 좀 제가 쉽게 천천히 했으니까 앞에 우리 기존에 썼던 내용에서 좀 놓치셨거나 어려워지셨던 분들은 요 내용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또 하나 공지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제 9월 달부터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그 수영을 해요. 아침에. 그래서 아마 그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데일리 뉴스가 오전 늦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오후에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9월 화요일은 또 제가 세금 정규를 오전에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화요일은 좀 되게 늦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거의 한 퇴근 시간에.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고 좀 아쉬우신 분들은 그 전날 거 뉴스를 그냥 아침에 들으시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자 오늘 또 토요일이죠. 저는 또 토요일 열심히 세 번째 책 쓰고요. 내일은 제가 신세계 경기점에서도 강의가 있네요. 그래서 혹시 신세계 경기점 오시는 분들은 그날 내일 잘 만나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잘 보내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채널 제네시스 박 여기까지 지금까지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내일 즐거운 모습으로 또 행복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